한국의 속도가 결국 판을 뒤집었습니다. 한때 공동개발국이라는 위치를 앞세워 KF-21 사업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던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정반대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48대 도입을 자신있게 말했지만 지금 거론되는 물량은 16대 수준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도권을 쥔 듯 행동하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한국은 양산 1호기 출고시까지 밀어붙이며 속도로 증명했고, 인도네시아는 이 정도로 빠를 줄 몰랐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반전의 핵심은 정치와 계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어 정부 출범 이후 KF-21을 전략 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카드처럼 다뤘습니다. 겉으로는 최신 전투기 도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부담은 줄이려 했고, 그 결과 48대 구상은 16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 라팔이나 중고 미라주 같은 다른 선택지를 들여다봤지만 결국 현실성 앞에서 다시 KF-21로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당장 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전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고작 16대를 사가면서 현지 조립을 명분으로 핵심 기술을 빼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재작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항공기술 자료를 USB에 담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4.5 세대 전투기 체계는 단순 조립품이 아닙니다. 임무 컴퓨터 소스 코드와 AESAE 레이더 통합 소프트웨어로는 블랙박스화된 핵심 영역이고, 기체 일부를 조립한다고 해서 한국의 핵심 항전 소프트웨어가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운용과 정비에서 한국의 승인과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 구조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만 봐도 왜 판세가 흔들리는지 선명합니다. 프랑스 전투기는 대당 약 1,5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거론되고, 미국산 F-16 블록 70 역시 최신 장비 탑재로 가격 부담이 커졌습니다. 반면 KF-21은 대당 약 900억 원 안팎이라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투기를 사고 나면 진짜 돈은 유지비에서 나갑니다. 외산 전투기는 고장만 나도 해외 정비와 물류비가 따라붙고 수개월 동안 기체가 경납고에 묶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KF-21은 방위사업청 기준 국산화율 65%에 도달한 상태라 엔진과 일부 항전 장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국내에서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인도네시아 공군의 약한 고리를 찌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기종을 뒤섞어 운용하면서 정비 체계가 복잡해졌고 유지와 운용의 비효율이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KF-21은 단지 새 전투기가 아니라 정비와 운용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더구나 KF-21은 지금의 성능만으로 끝나는 기체가 아닙니다. 반매립형 무장창 구조와 미래 확장성을 생각하면 향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를 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당장 16대가 아니라 그 미래 노선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 방산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충격이 감지됩니다. 필리핀 내부에서는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32대 같은 고비용 선택지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KF-21 초기 양산 물량은 이미 한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우선분으로 채워졌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뒤늦게 결정을 바꾸더라도 빨라야 2028년 이후에나 블록 1을 기다려야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결국 계산기만 두드리다.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더 비싼 값과 더 긴 시간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8년 말까지 10종의 공대지 무장을 시험하는 계획에 약 7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개했고, 지상 공격 능력도 2027년부터 순차 적용해 원래 계획보다 약 1년 반 앞당기겠다는 방향을 내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닙니다. 전투기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세대 논쟁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기능이 언제 들어오느냐입니다. 공대공 만드는 전투기와 공대지 능력까지 조기에 갖춘 전투기는 시장에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실전성을 앞당기며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KF-21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한국은 16,000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을 공식 가동했고, 이는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항공기술 독립선언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지금 KF-21과 FA-50이 아무리 뛰어나도 엔진이 미국산이면 수출 때마다 미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는 계약 지연과 조건 변경의 변수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산 엔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투기를 마음껏 수출하려면 심장부터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가 놀라는 이유는 목표치가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F414 대비 연료 소모율 15% 개선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항공 엔진에서 효율 1%만 올려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결코 가벼운 선언이 아닙니다. 연비가 15% 개선되면 작전 방향이 늘어나고 채공 시간이 길어지며 유지비가 감소하고 엔진 수명까지 좋아지는 복합 효과가 생깁니다. 전투기 한 기의 성능이 아니라 공군 전체의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추진 방식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업 첫 회의부터 방사청과 국방부 산업부, 우주항공청, 국토부까지 5개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높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도는 AMC, A 엔진 개발에서 기관 간 갈등으로 10년 가까운 지연을 겪었고, 터키 역시 TFX 엔진 문제로 7년가량 일정이 밀렸습니다. 엔진 개발의 가장 큰 적은 기술만이 아니라 조직 충돌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알고 먼저 구조를 정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산 신호도 강합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86억 원의 선행 기술 개발비를 반영했고, 가장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분야가 바로 연소기,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애프터버너 같은 핵심 4개 기술입니다. 이 4가지는 엔진 기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절대 영역입니다. 연소실은 14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고, 압축기는 25대 1 이상의 압축비를 만들어내야 하며, 저압 터빈은 초고온 환경과 고속 회전체 문제를 동시에 버텨야 합니다. 애프터버너는 설계가 흔들리면 곧바로 엔진 파열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장 어려운 곳부터 먼저 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택이 한국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9 자주포와 K2, KSS-3 같은 사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부터 먼저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 경쟁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엔진 개발도 같은 흐름입니다. 현장을 받쳐주는 기업도 분명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404와 F414 엔진 정비를 20년 넘게 담당하며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파손 패턴, 블레이드 변형 온도와 진동의 상관관계 같은 수많은 현장 데이터는 독자 엔진 개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초고온 블레이드와 단결정 소재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발전용과 항공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소재와 구조 설계의 기초 체력은 분명 연결됩니다. 이 두 축이 결합하면 그림은 더 커집니다. 국산 엔진이 탑재된 KF-21 블록 3이 현실화되면 기존 엔진 대비 연비 15% 개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유지비도 20%에서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F-16의 연간 운용비가 대략 250억 원에서 350억 원 수준이고, F-35는 500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지비 절감은 수입국 입장에서 엄청난 설득력입니다. 중동과 동남아, 북유럽처럼 예산 압박 속에서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들에는 성능보다 유지비가 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KF-21을 둘러싼 반전은 단순한 출고식 뉴스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 필리핀의 조급함, 그리고 한국의 공대지 능력 조기화와 엔진 국산화 착수는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서 전투기의 가격 유지, 업그레이드, 수출 규칙까지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낮게 보던 나라들이 이제 16대라도 달라고 매달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빠른 양산 속도, 대당 약 900억 원의 가격, 경쟁력, 국산화율 65,
100% 2027년부터 앞당겨지는 지상 공격 능력 2028년 말까지 진행될 10종 공대지 무장시험, 그리고 16,000파운드급 국산 엔진까지 이 모든 숫자가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동남아 하늘의 규칙이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의 KF-21이 서 있습니다.